암은 염증을 아주 좋아합니다. 암세포가 커지고 싶은 사람은 몸에 염증을 자꾸 만드시면 돼요. 내 몸에 암이 전이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염증을 자꾸 만드시면 돼요. 몸에 염증이 있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막 열이 난다거나 뭐 붓는다거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만성 염증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요. 피로감, 불면증, 통증, 전신 통증, 이게 만성 염증이 있다는 사인이에요. 당뇨병이 있다, 혈압이 높다, 비만이 생겼다, 이것도 만성 염증이 있다는 사인이에요. 그럼 원장님 그게 무슨 만성 염증인지 어떻게 알아요? 열도 안 나는데. 면역세포 이렇게 면역학을 제가 전공했잖아요. 해보면 염증세포 사이토칸들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걸 보고 비만도 염증이구나. 그런데 일반 염증하고 급성 염증하고 다르게 크로닉하게 나타나는 염증이구나 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이런 만성 염증이 바로 안에 암세포를 키우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스몰 튜머, 작은 튜머가 혈관을 신생시켜서 커지는 방법도 이 염증이 계속 지속되면 돼요. 아까 제가 그래서 화병 환자들, 잠 못 자고 불면증이 있고 온몸이 아픈 환자들, 그런 환자들이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높겠죠. 이미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혈관을 생성을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 했는데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암치를 다 했어요. 방사선도 하고 항암도 하고 다 했어. 나 완치 판정도 받았어. 심지어는 멀쩡해. 근데 내가 스트레스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 잠을 잘 못 자. 그러면 암 줄기세포, 암 씨앗이 발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발화하죠. 발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몸의 만성 염증을 철저하게 제거해 나가야 된다. 그걸 하는 방법이 지금 대체약적 방법으로 하는 거가 그거예요. 비타민 C 주사를 맞는다, 뭐 미스토 주사를 맞는다, 이런 뭐 뜸을 뜬다, 침을 맞는다,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다. 근데 고주파 온열 치료도 사실 좀 다르긴 해요. 아무튼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깊숙이 들어있는 암세포를 뜨거운 열을 전달해서, 암세포는 뭐 40도만 돼도 싫어요. 암세포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깊이 있는 거를. 근데 실제로 못 느끼죠. 내 몸에서는 못 느껴요. 그래서 하고 나면 뭐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그걸 좋은지 알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예. 당연해. 근데 좋다니까 믿고 하는 거지. 그냥 믿고 하세요. 그냥 사기치는 거 아니니까. 스트레스는 염증을 유발해요. 염증.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신경만 쓰면 소화 안 되잖아. 소화 안 되는 게 만성 염증이에요. 검사해보면 만성 위염이 있네요 라고 나오잖아요. 그 내시경 해보면 바로 나와요. 보면 막 빨갛게 돼 있어요, 그게. 근데 신경성. 원장님, 근데 왜 그래요? 신경성. 요즘 무슨, 뭐지? 그게 유산균 음료가 뭐죠? 무슨 헬리코박터?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무관. 그냥 신경 쓰면 무조건 위장 나빠져요. 저는 그냥 신경만 쓰면 속이 뒤틀리고, 배도 아프고, 막 설사도 하고, 그냥 허리도 아프고 막 그래요. 사람마다 달라. 신경 쓰면 나타나는 증상이. 자, 뭔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한다는 거 뭘 의미한다? 염증을 유발했다는 뜻이에요. 잠을 잘 못 잔다? 몸에 염증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엄청 피곤하다? 이미 염증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증거가 뭐냐? 실제로 면역 사이토칸 해보면 염증 사이토칸들이 엄청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스트레스가 그런 염증성 사이토칸을 분비한다는 게 이미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그게 현대의학으로 안 된다니까요.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의학에서 고칠 수 있는 게 한계가 딱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왜? 이 스트레스를 해결을 못 하니까. 스트레스와 암. 자, 스트레스는 염증을 유발한다. 염증은 암을 유발하고 키운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암을 유발하고 키운다. 자, 스트레스 때문에 염증이 생겨. 근데 염증세포가 암을 키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암을 키운다. 이렇게 받는. 그냥 바로 가도 되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을 키운다. 암을 전이시킨다. 암을 멀쩡한 사람이 암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내 마음과 몸. 내 몸에는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 그리고 경락이라는 게 기가 흐르는 라인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살아온 인생 역사를 쭉 돌이켜 볼 때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3살 때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고 7살 때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그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그런 기억들이 우리 뇌의 기억이 되겠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해마에서 기억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그 연구들에 보면 근육의 근막에 저장한다. 세포에서 저장한다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따라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세포들이 기억한다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나아가면 경락에 내 기억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더 중요하게는 내가 느끼는 감정, 그래서 분노, 뭐 우울하다, 슬프다, 짜증난다 이런 것들 있죠. 뭐 놀란 거, 뭐 우리 집에 불이 났어, 우리 집 강아지가 죽었어. 이것 때문에 화병 생기는 데 많아요. 생각보다 애완용 동물 죽어가지고 막 1년 내내 잠 못 자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런 그 슬픈 기억들, 내 안에 힘든 기억들이 내 몸의 세포에 다 저장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내 몸의 경락의 흐름을 방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 몸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암을 유발한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이 마음에는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이라는 거는 내 뇌에서 느끼고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의식. 무의식은 뭐냐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내가 의식적으로 되지 않는 거. 그게 무의식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이 내 마음에 있는 의식과 무의식은 어느 정도냐면 눈에 보이는 빙산하고 그 밑에 있는 물 밑에 있는 그 엄청 큰 게 있잖아요. 빙산도. 그게 무의식이에요. 이 무의식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무의식을 치료해야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의식을 어떻게 치료하냐고요. 내 무의식 안에 있는 어떤 나쁜 기억들, 슬픔들, 분노들 이런 걸 치료해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 몸을 고칠 수 있고 암을 고칠 수 있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넘어갈게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게 뭐냐면 침이에요. 왜? 경락 안에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침을 맞는 거예요. 경락을 뚫어주려고. 뜸 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열심히 뜸 뜨시는데 사실 온열 치료한다라고 생각해서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행스럽게 의사들이 이거는 허용을 해요. 보통은 다 못하게 하는데 뜸은 떠도 된다라고. 한약을 절대 먹으면 안 돼. 근데 뜸은 떠도 돼. 이렇게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맙죠. 뜸이라도 뜨게 해줘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뜸이라도 뜨게 해줘서. 뜸이 나를 살렸어. 근데 뜸을 뜨는 게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뭐 하려고 한다? 경락을 돌리려고. 왜? 경락 안에 뭐가 있다?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감정 이렇게 쌓여 있다고요. 여러분 뜸 뜨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예, 막 몸이 가벼워진 것 같고 왠지 뭔가 좀 피로가 풀리는 것 같고 기분이 왠지 좋아지잖아. 왜 그래요? 그게 부정적인 마음이 제거되나 봐요. 뜸 뜨고 나면.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예전에 제가 기공을 좀 했거든요. 1년 동안 기공을 했는데 기를 못 느끼겠는 거예요. 기공을 하는데. 남들은 뭐 소주천이 되고 대주천이 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나는 좀 무딘가 봐. 그랬는데 제가 허리가 엄청 아팠어요. 디스크 때문에 진짜 한 10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내내 디스크 치료하려고 그냥 고생을 했어요. 교수 찾아보고 그냥 별짓 다 했어요. 진짜 안 아픈 거 없었는데 뜸을 뜨면서 디스크를 고쳤어요. 이 알뜸 조그만 거. 이런 망뜸도 없었어요. 그때는. 알뜸을 그냥 제가 왜 그걸 뜸을 뜨게 됐냐면 아니 디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수술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교수 찾아가고 뭐 결국은 수술까지 다 했는데 그냥 MRI 찍으면 멀쩡하대요. 나는 죽겠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냥 5분도 못 앉아 있어요. 그럼 무슨 제가 한의대를 졸업을 하겠어요. 그때 예과 2학년인데. 그래서 이거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나는 이제 한의사 되고 이제 인생이 핀 줄 알았더니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이다 이미 그래 끝이니까 한번. 근데 이제 갑자기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아쉽다 생각이 들어서 동의보감 한글로 번역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뜸을 하루에 3장씩 뜨면 10,000병이 1년 동안 뜸을 3장씩 뜨면 10,000병이 사라진대. 그래서 이런 사기꾼 같은 놈이 얼마나 있나 그러면서 내가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뭐 그냥 별 돈도 엄청 많이 쓰고 집도 가난한데 결국은 수술까지 다 했어. 그것도 막 비수술적인 요법에서 엄청 비싼 보험도 안 되는 수술 받았어요. 뭐 그때 키모파파인 화학적 치료한다고 해가지고 또 수술을 하면 또 빙신된다나 절대 수술 못 받게 하길래 이게 화학적인 시술법 갖고 부산까지 가서 수술 받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아씨 이제 좀 살랐나 했는데 이게 좀 좋아지더니 한 달 정도 후에 또 온 상태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안 되겠다. 나 인생 끝났다.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죠. 막 유장병이 걸려가지고 한 3일을 굶어도 배가 안 고파요. 그거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때도 죽고 싶었어요. 진짜 자살하고 싶었어요. 그때도. 왜냐하면 먹고 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먹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가 있을까. 나는 그냥 하나만 먹어도 너무 힘들고 배가 고프질 않아. 굶어도. 물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아무튼 각설하고 뜸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자. 허준이라는 사람의 이 사기꾼의 말을 한 번만 믿어보자. 이게 마지막이야 하면서 이제 뜸을 떴죠. 1년 내내 뜨라고 했는데 설마 1년 내가 최소한 3개월은 뜰게 하고 떴죠. 처음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달 정도 뜨니까 이렇게 배에서 꾸룩꾸룩 하는 게 뭔가 배가 좀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허리는 나중 문제고 뭐 허리 아파가지고 맨날 누워 있으니까 유장 다 망가져 버렸어요. 온몸이. 그래가지고 이제 뜸을 뜨기 시작했는데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빨리 가네. 큰일 났다.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 큰일 났다. 아무튼 뜸을 떠가지고 좋아졌어요. 위장병이. 그러더니 허리도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기가 돌아가는 걸 느꼈어요. 기가. 자 여러분 뜸을 뜨면 몸이 따뜻해진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기를 돌리는 거예요. 기를. 기가 돌아가면 피가 돌아가요. 피가. 그러면서 피가 돌아가니까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게 열을 집어넣어서 따뜻해지는 게 아니고 열을 집어넣으려면 사우나 가서 그냥 지져야죠. 온몸을 다 머리까지 다 넣고 그거 아니에요. 네. 이런 사우나 데 가서 하면 땀나면 기운만 쭉 빠져버려요. 그냥 그거랑 완전 달라요. 뭐 하려고 뜸을 뜨는 거다? 기를 돌리려고. 기를 돌려야 돼요. 뭔가 그러면 기가 왜 안 돌아가고 있다? 내 안에 상한 마음. 상한 마음.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 인생은 끝이다. 허리 아파가지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야 남자는 이 허리가 전부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한의대 교수가 찾아가면 수술 받으면 안 된대요. 절대 부작용이 심하고 병신된다. 한의대 교수가 막 허리 수술 받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술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자기가 고쳐주든가. 아무래도 못 고치는 거예요. 약도 먹고 별짓도 하고 춘화도 하고 별것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1년 막 해보고 안 되겠다. 이거는 이제 의사를 믿을 게 아니고 민간요법 하는 사람 찾아가야겠다. 그때 제가 니시요법을 접했어요. 지금 보니까 제 고향이 광주인데 집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학교는 끝났고 일단 나 고치기나 보자. 휴학을 하고 니시요법을 받았어요. 니시요법 하는데 막 풍욕도 하고 막 별거 다 했어요. 근데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 한 3개월 하다가 포기. 막 관장도 시키는데 막 쭉쭉쭉쭉 막 나오고 기운 쭉쭉 빠지고 안 되겠더라고. 이거는 아니다 하고 포기했죠. 근데 그 후로 막 안 한 게 없어요. 근데 안 나요 절대. 결국은 2년 고생하다가 수술했죠. 근데 그때 이제 한의대 교수들이 막 떠올리면서 이 사기꾼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왜 한의대를 간 거야? 막 이러면서 한의학이 의학이긴 한 거야 이렇게. 막 그 회의감이 엄청 심했죠.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허리가 다시 아파오는 거예요. 수술해도. 그러면서 양방의학도 다 사기꾼이구나 이거. 이것도 소용없네. 이제 제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 막 인생이 좌절하면서 위장병이 막 심하게 와가지고 막 소화도 안 돼 그랬지. 근데 뜸을 뜨면서 기가 이제 뚫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움직이면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고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 배가 이제 고프기 시작하고 배고픈 걸 처음 느꼈어요. 한 3개월 만에. 이게 고치는 거구나. 그러면서 6개월쯤 되니까 허리가 이제 완전 딱딱하던 게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강의를 이거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뜸이 좋구나. 그러면서 기공했던 게 다 쓸모없는 줄 알았더니 그때 기감을 느껴서 소주천하는 거. 기가 막 움직이는 거. 뜸을 뜨면 기 움직이는 거 훨씬 더 빨리 알 수 있구나.
기공보다 낫구나. 그걸 알았죠. 대주처는 못 느꼈어요. 아무튼 소주처는 느꼈어요. 뜸뜨면서. 자, 넘어가고. 그래서 뜸을 뜨는 이유는 뭐다? 기를 돌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침을 그 당시 20년 전에 제가 침 놓는 거랑 지금 침 놓는 거는 제가 많이 달라요. 실력이. 1년 전하고 또 달라요. 왜? 제가 기를 돌리는 침을 계속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침이 좀 아파도 침 맞는 게 좋아요. 사실은 제가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침만 맞고 있는 암 환자분 몇 분 있거든요. 유방암에 있으면서 그분들이 처음에 침 안 맞았어요. 근데 침 맞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침만 놔달래. 근데 그런 분 와서 좀 이야기 좀 하고, 왜냐면 여러분들 중에 뜸만 뜨고 침이 안 맞는 분이 있어요. 진짜 후회할 거예요, 나중에. 침은 왜 맞는 거다? 아파도 기를 돌리려고. 근데 사실 침보다 더 좋은 게 있죠. 그게 비밀이죠. 오늘 하는 EFT가 되게 좋아요. 근데 최근에 여기 계신 것 같다. 저한테 원장님 제가 힐링 코드를 하고 도움이 됐어요 하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죠? 맞죠? 예. 힐링 코드가 뭐지? 봤더니 EFT가 거의 유사해요. 유사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EFT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근거가 뭐냐? EFT는 한의사들이 해주고 돈을 받아요.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치료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EFT가 나을 거야. 그리고 내가 잘 아는 거니까 일단 EFT가 좋을 거라 생각하고, 이거 말고도 뭐 명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공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 요가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태극권도 다 해보고 해봤는데 뜸 뜨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뜸 뜨는 것보다 더 뭐가 좋다? EFT가 훨씬 좋다. 훨씬 좋아요. 여러분 열심히 지금 뜸 뜨러 오고 계신데 이거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다 해야 돼.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말고도 자율진동이라고 그때 보니까 누가 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진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무의식을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내 몸의 경락에 여러분이 3년 전에 힘들었던, 울었던 그 슬픈 내용이 내 몸의 경락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내 몸의 경락을 방해하고, 그것들이 내 몸을 아프게 하고, 그것들이 암을, 사이즈를 키우고 혈관을 신생하고 전이 되게끔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 상처들, 그 상한 감정들을 지워내야 돼요. 지워내야 돼. 어떻게 지워낼 수 있어요? 뜸 뜨면 돼요? 침을 맞으면 돼요? 돼요, 돼. 돼. 그거 하려고 침 맞는 거고, 그거 하려고 뜸 뜨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근거가 뭐냐? 뜸 뜨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막 나른해지기도 하면서 왠지 기분이 좋아져. 그리고 그날 잠을 잘 자. 그 말은 뭔 말이다? 내 몸에 있었던 그 힘들게 했던 그런 감정이 조금 사그라진 거야. 그러다가 또 유사한 경험이 딱 하면 그때 일이 생각나. 그러면서 또 확 안 좋아져. 우리 남편이 또 이상해. 내지는 우리 애가 또 지랄을 해. 우리 시어머니가 또 해.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 막 그러면 이제 심란해지잖아요. 네.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자, 시간이 10분 남았네. 켈리 터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분인데, 여자분이고, 이분이 자기 식구들이 암이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자기는 이 암 환자들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뭐가 됐냐면 종양 사회복지사, 이 미국에 이런 게 있나 봐요. 사회복지사 중에서 이제 종양 전문을 하는 분 있나. 이런 분들 이제 암센터 같은 데서 근무를 하는 거고, 이분들이 암 환자들의 심리적인 걸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그 환자 중에 유방암 3기 환자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분이 이제 책 쓸 때만 해도 유방암 3기면 되게 안 좋았던 거죠. 요즘 같으면 상당히 그래도 거의 많이 치료 잘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되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전이가 됐고, 임파절에 전이가 됐으니까 심각하고, 그래서 막 절규를 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암을 고칠 수 있나요? 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내가 연구를 좀 더 해야겠다.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암이 나은 사람, 3기, 4기 암이 나은 사람, 버티고 있는 사람 말고,
완전히 나은 사람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찾아갔더니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다. 논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암이 저절로 나았다는 논문이 천여 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해서 거기 주임 교수를 찾아갔어요. 이제 그 병원에. 사실 내가 이런 논문을 봤다. 그리고 이런 사람 만나서 이야기도 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경험하신 적이 있냐라고 했더니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아니 근데 그러면 그런 걸 왜 말씀 안 하세요? 그건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될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걸 내가 왜 이러면서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저절로 나는 사람이 도대체 뭐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저절로 나왔나? 그 사람들 막 찾아가서 뭘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막 이거 수소문해가고 찾아가고 쫙 한 거죠. 그래 봤더니 이분이 이제 이 논문도 보고 그래 분석하고 사람들 찾아가고 하면서 알아낸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연적으로 나은 게 아니다. 이거는 급진소태다. 무슨 뜻이냐면 자연치유라는 거는 뭐냐면 저절로 나은 거예요. 저절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건 저절로 나은 게 아니고 나름 뭔가 했고 그걸 열심히 한 거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디컬 리그레션, 그래서 급진적으로 암이 치유된 거다라고 표현한 거고 자연치유하고는 다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급진소태가 뭐냐면 일반적인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불치의 암이 사라지는 것. 두 번째로는 암 환자가 일반적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암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대처요법으로 바꾸고 나서 암이 사라진다. 이게 급진소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암 환자가 병원 치료와 대처요법을 동시에 받아서 5년 생존율이 25%인 미만인 암이 사라졌다. 이 세 가지 경우를 급진소태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면 급진소태라고 하고 급진소태가 있는 분들을 연구한 거예요. 켈리 터너가. 그래갖고 책을 쓴 거죠. 그게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이에요. 들어본 적 없으시죠? 저희 이 켈리 터너의 암치료 9가지 비밀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이거 EFT 언제 하나? 큰일 났네. 네, 이거예요. 9가지 비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 암 환자가 자연소태된 환자의 1000여 명을 분석해가지고 쓴 책이에요. 논문도 다 분석하고. 자, 일단 식사를 바꿔라. 건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라. 직관을 따르라. 약초나 건강보조제품을 활용하라.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풀어라. 긍정적인 감정을 키워라. 영성을 키워라. 지지해주는 인간관계를 만들어라. 살아야 할 강력한 이유를 만들어라. 보세요. 뭘 먹어라 이야기 별로 없죠. 1번 보세요. 식사를 바꿔라. 이거 먹으라예요. 두 번째, 건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라. 이거 먹으라 아니잖아요. 세 번째로, 직관을 따르라 아니잖아요. 네 번째로, 약초나 건강식품을 활용하라. 이거 먹으라네. 이거 2개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음속의 감정, 긍정적인 감정, 영성, 지지해주는 인간관계, 살아야 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9개 중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원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책을 썼냐면, 원래는 조사를 했냐면, 뭐 커피 관장, 뭐 비타민 C 뭐 어쩌고 유기농 어쩌고 이런 게 나올 줄 알고 자기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음식은 먹은 게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조사해 보니까. 음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있더라. 네, 그래서 이걸 하나씩 원래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생략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오케이. 네? 넘어가요? 넘어가? 자, 넘어가자. 손 들어보세요. 한 분이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없으시면 제가 유튜브에 올릴게요. 네. 자, 만약에 시간이 없으신 분은 제가 조금 시간 연장할 거니까 없으신 분은 가시고 제가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그때 보시고 여기에서 열심히 듣겠다 하시는 분들만 따라갈게요. 자, 식사를 바꿔라.
빨리 할게 대신. 설탕, 고기, 유제품, 정제식품을 피하라. 야채와 과일의 섭취를 늘려라. 유기농 음식을 먹어라. 정수된 물을 먹어라. 깨끗한 물, 향신료를 먹어라. 자, 많이 다 들어봤지만 향신료가 좀 헷갈리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늘, 파, 그죠? 또 뭐, 그 카레, 이 강황,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향신료는 다 좋아요. 심지어는 고추도 좋아. 너무 맵지만 않으면. 다 뭐예요? 항암식품이에요. 식사를 바꿔라. 이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고 계시죠? 고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요. 이견이 많아. 고기는 저는 만약에 제가 암이 걸린다면 조금만 먹을 것 같아요. 조금만. 콩으로 많이 먹고 고기는 조금만. 건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라.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너무 암에 대해서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몰려만 다니시고 놀러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좋은데 그래도 좀 알아야죠. 기본은 좀 알아야죠. 건강 문제를 논의할 의료인을 찾아라. 건강 정보를 스스로 찾고 검색하라. 스스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EFT를 저보다 먼저 알고 있어야 했어요. 신체적, 심리적, 영적인 면에서 고칠 부분을 생각하고 실천하라. 여러분 실천하는 것보다 그 먼저 뭐가 있어야 되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내가 왜 EFT를 해야 되는지. 내가 뭐가 문제였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좀 이따 나오니까 직관을 따르라. 이것도 생각이에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냐면 무의식에서 나온 생각. 무엇이 나를 아프게 했을까?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혹시 차정자님 왜 암에 걸린 것 같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비밀이죠. 그 스트레스는 떠오르는 게 딱 있죠.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 섞일 수 있어요. 대체로는 여자분들은 남편, 자식, 시부모님 셋 중에 하나야. 대부분 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일. 여기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 암에 걸렸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낫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럼 뭐가 필요할까? 나는 뭐 때문에 암이 걸린 게 맞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 생각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 직관을 따르는 거예요.